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에서는 어떤 내용을 학습하는지 이제 우리 정리가 된 거죠. 12개 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원들의 출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 한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34의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 경향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요. 근데 그 조짐은 지난 33회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신문기사 한번 보여드렸죠. 정부의 입장은, 국토부의 입장은 지금처럼 절대평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물론 이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 절대평가는 유지를 하되 단지 합격자의 수급 조절은 하겠다. 그래서 문제의 형태를 좀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기존 시험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절대평가를 유지하면서도 합격자 숫자를 줄이는 방법은 문제를 어렵게 가는 건데, 근데 말입니다. 문제를 어렵게 가는 방법은 넓게 출제해버리면 돼요. 그랬다가는 아마 시장이 난리가 날 겁니다. 15회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깊게 출제하는 것은 가능해요. 왜? 우리가 학습하면 되니까. 자, 근데 여러분, 어렵게 출제하니까 넓게 가고 깊게 가면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해야 될까요? 2년을요? 5년을 해야 됩니까? 자, 그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시험 주최 측에서 정확하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떤 형태로 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학습 방법을 결정해야 우리는 단기간 합격할 겁니다. 따라서 35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철저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험용으로 사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을 알았다. 갭 투자가 뭡니까? 그러면 갭 투자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정말 잘 알아요. 본인도 직접 갭 투자를 해봤고 시험과는 관계없습니다. 갭 투자는요,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금리와 부동산 가격입니다. 금리와 부동산 가격. 금리는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갭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시험용으로 바꿔야 돼요. 갭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해본 분에게 갭 투자를 설명하라. 설명하죠. 본인이 해봤던 그 경험치를 근거로 해서 설명하겠죠. 그런데 시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시험용으로 사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딩 때부터 말입니다.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는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지 어떻게 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과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죠. 왜요? 미래를 바라보니까. 물론 초딩 과정을 몰라도 중딩 과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초등학교 때 낙제를 받던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중학교를 가면서 갑자기 책을 보는데 흥미를 느끼고 공부에 관심이 있어 하면 성적이 팍 올라갑니다. 왜? 밀접한 관계성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부라는 것은 단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시험 준비는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는. 자, 앞서 제가 지렛대 효과를 우리 표현을 할게요. 갭 투자가 뭐라고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갭 투자는 금리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그럴 때 갭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갭 투자를 통한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갭 투자에 경험이 많으신 분은 이렇게 설명 안 해요. 다른 형태로. 문제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시험에 그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은 방금 말했던 금리와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발 열심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면 힘듭니다. 그냥 즐깁시다.
즐긴다는 것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도 즐깁시다. 그래야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시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를 통해서 정답을 찾을 때는 항상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냥 보고 바로 답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OX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들으세요. OX입니다. 나는 이쁘다. OX. 자,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이 O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질문 바꾸겠습니다. 나는 매우 이쁘다. 자, 자주 예를 드는 표현인데, 자, 오프에서 말입니다. 자, 우리 막둥이들에게 물어봐요. 나는 이쁘다 그러면 막둥이들 99% yes라고 말해요. 그런데 매우 이쁘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 그 정도는 아니래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X랍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매우 이쁘다는 이 문장에서 키워드는 뭡니까? 이쁘다죠. 매우가 아니라.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매우라는 것은 단지 서술에 불과하고 시험 기준으로 본다면 함정이죠. 이쁘다만 보고 찾아야죠. 정답은 항상 직관적으로요. 그래서 읽을 때 나는 매우 이쁘다 생각하는 거죠. 야, 매우 어느 정도까지 한 70%가 동의하면 매우일까? 아니야, 한 50%만 동의해도 매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직관적으로 답을 찾는 것이 딱 설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반복하는 것 말입니다. 강양구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누가 주변에서 야, 공인중개사 합격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반복, 끝. 예, 반복입니다. 반복. 그런데 반복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알거든요. 한 두세 번 보고 나면 책을 보면 아는 것 같고 시험 보면 틀리고 책 보면 아는 것 같고 시험 보면 틀리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 계속해서 많이. 최소한 숫보기 5번은 봐야죠. 그리고 점점 해독차를 올려서 10번 정도 보고 시험 보러 가세요. 그러면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매 순간순간 어떤 과목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든 특정한 내용을 딱 학습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요. 막 설명을 하면 우리 쌤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막 설명하면 그래.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나는 알겠어 일단. 자,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 거야? 거기에서는 방금 설명한 그 내용에서는 무엇이 출제되느냐라고 물어봐야죠.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출제 유형이고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걸 알아야죠. 근데 우리는 이건 무시한다고요. 우리가 초딩 때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우리가 초딩 때부터 중딩, 고딩을 거치면서 우리 그 같은 클래스에 있는 친구를 보면 야, 저 친구는 진짜 별로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응? 그 수업 시간에는 뭐 수업 열심히 잘 듣고 있는데 평소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공차면 같이 공차고 내가 영화 보러 가면 같이 영화 보러 가고 막 잘 놀아 열심히. 그런데 시험만 보면 점수가 잘 나와요. 왜 그럴까요? 몰래 숨어서 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이렇게요. 질문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께서는 몇 살에 왕이 된 겁니까? 그러면 질문을 바꿀게요. 세종대왕은 몇 명의 아내를 가진 거죠? 세종대왕께서는 몇 명의 자녀를 둔 겁니까? 왜 그런 걸 모르죠? 아니,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세종대왕 그러면 그 세종대왕의 포인트가 뭔지 그걸 알아야죠. 그게 시험 문제라고요. 그게 시험 문제지. 세종대왕에 대해서 그분의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그 일대기를 여러 번 학습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답을 찾느냐? 아니죠.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특정한 내용을 딱 학습을 하면 딱 학습을 하고 난 후에 오케이.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와? 그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출제 유형을 파악했다면 그다음부터는 그 출제 유형만 학습해야죠. 세 번째, 앞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정답을 찾자고 했습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찾으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키워드를. 나는 매우 이쁘다. 이쁘다는 키워드를 알아야죠. 이 키워드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고 시험 준비는요. A라는 파트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돼.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야. C라는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럴 때 키워드는 이게 키워드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자존감에 스크래치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에서도 우리 스페셜에서도 모의고사를 보면 언제 제일 많이 보느냐? 첫 번째 1회요. 오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도 1회 모의고사는 강의실 가득 수험생분들이 앉아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60점만 받으면 합격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시험 내가 그래도 11월 달부터 한 2월 달까지 4개월 했으니까 3월 달에 모의고사 딱 보는 거예요. 뭐 한 50점이나 60점 무난히 나오겠지. 보통은 30점입니다. 20점대에 30점대 나와요. 그러니까 자존감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겁이 나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다칠까 봐 두려운 거죠. 안 보는 거죠. 피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연습을 안 하고 실전에 가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까요? 알면 암기가 되어 있으면 답을 다 찾을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분명히 보셨죠. 풀 건지 판단을 매 순간순간 1초 만에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그만큼의 연습과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 열심히 했다는 그 기준이 뭘까요? 자기 중심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되죠. 시험 문제를 누가 출제하는데요? 그렇죠. 내가 출제하는 것이 아닌데 왜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서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들 보기에 열심히 해야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설령 갑돌이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갑돌이가 어떤 문제를 좋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출문제죠. 그래서 모든 시험의 기출문제가 바이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어떠한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기출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할 때 그래서 강량구가 만일 공법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럼 처음 하는 거죠. 그럼 뭘 보느냐?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10년째 기출문제를 쭉 분석하 국계법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건축법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그것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까? 항상 질문하는 것이고 여러분끼리도 매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주 듣는 얘기가 이해를 하면 암기가 편하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자, 그 표현을 쓰는 것은 이해를 하면 암기가 편하다, 암기가 오래 간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렇게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보세요. 그 암기가 얼마나 가는지.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일 합리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맞는 얘기 아닌가요?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 아닌 것.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 그럼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이유는
소수, 이질적, 진퇴 제한,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등등입니다. 자, 이것들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죠. 암기를 하고 있어야 찾지 이걸 이해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해는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왜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를 유발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해를 해야죠. 근데 여러분, 객관식 시험에서 시험 문제는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습니까? 암기를 물어보는 게 많습니까? 암기요. 얼마나요? 절대적으로요. 절대적인 시험 문제가 암기죠. 그 결론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암기합니까? 그렇죠. 반복이죠. 반복.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암기. 아니죠. 내 나이만큼 반복해야죠. 내 나이만큼. 그러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시험과 관계없는 학습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렇게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앞서 오늘 우리가 1교시에 목차를 12개 다는 목차를 설정했는데 앞으로 진도를 들어갈 때는 매번 그 목차를 항상 먼저 설명할 겁니다. 12개 목차가 아니고요. 개별 강론으로 들어가면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은 총론에서는 크게 4가지를 학습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의 소 타이틀. 자, 그렇게 해서 목차를 정리할 것이고, 물론 그 목차는 수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결론은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 2회독, 3회독이 되고 나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험 준비하느냐? 그 목차 보면서요. 목차가 뭐죠? 그게 시험 문제죠. 목차가 시험 문제고 목차가 출제 경향이죠. 그러니까 목차 보고 여러분들이 대답하고 목차 보고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고 생각 안 나면 넘겨서 확인하고 이렇게. 그래서 시험과 관계없는 학습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을 부동산학과 4년 동안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1년 만에 합격한다? 참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20대 분들이 4년 동안 학습하는 그 내용을 물론 좀 다르죠. 거기는 연구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시험 준비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내용이 같아요. 4년간 다루는 걸 우리가 1년 동안 빠르게 해서 시험에 패스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그날까지 매 순간순간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아이 지겨워서 안 하고 싶어. 에이 뭐 요새 맨 뉴스 보면 그냥 중개사가 별로 돈 못 번다는데 나 안 할래.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길 겁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OT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OT가 여러분들이 수험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방향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는 이 방향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소의 뿔처럼 아무것도 보지 맙시다. 곁 보지 마세요. 시험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시험입니다. 며칠 이렇게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방금 말했던 것처럼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까지 다른 곁눈질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냥 그날만 향해서 걸어가 봅시다. 그래서 24년도 목표 중에 여러분들의 목표 중에 하나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따는 거야. 딱 하나 설정해 놓고 그리고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최선의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이 순간까지 강량구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순간순간 질문할 게 있으면 네이버 밴드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강량구 수업을 듣고 합격하신 분들이 뭐 어떤 의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밴드에서 막 밴드를 개설한 게 많아요. 그래서 강량구라고 치고 들어간 밴드의 종류가 아주 많을 겁니다.
10개 막 되던데 10개 이상 되면서 몇 분은 또 이제 개인적으로 글을 보내서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 밴드를 조금 없애달라고 다른 분들이 혼란스러워한다고 이렇게 전달을 했더니 몇 분은 또 밴드를 없앤 경우도 있는데 여전히 밴드 수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찾느냐면 가면 사진이 있습니다. 강양구 얼굴이 있는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 보고 가입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필요한 것들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있을 거죠. 그럴 때는 밴드에 아마 연동되어 있을 테니까 밴드에서 유튜브 강의가 뜨면 그것도 한번 간간히 한번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치는 그날까지 매 순간순간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매 순간순간 새로운 지식을 경험함으로써 그 지식에 대한 경이로움 이런 것만 경험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순간 재미없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정말 자존감의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냥 걸어갑시다. 그냥 묵묵히 걸어가서 24년 공인중개 자격증 취득합시다. 그 목적만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